뭐 여드름에 도움이 됩니다. 뭐 주름, 뭐 모공이 개선되는 뭐 이런 기능성 하면서 이제 마치 어느 연구기관에서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듯한 뭔가 그런 광고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다 뻥입니다. 정말 그냥 광고거든요. 피부에 어떤 유효하게 대단히 뭔가 뛰어난 기능을 줄 수 있는 화장품은 단언컨대 없어요. 실제로 저랑 같이 이 화장품을 만들 때 도움을 주셨던 제 회사분, 그분은 화장품을 사서 쓰지 않으세요. 항상 거기서 만들어진 샘플 아무거나 가져가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벌써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최지환 원장입니다. 최성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주제가 뭐죠?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요? 내가 지금 서두를 까는데 내가 생각해놓은 콘트가 있어.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 형의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이 항상 영상에 담긴다고. 자, 다시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죠, 원장님? 네, 오늘의 주제는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진료 현장에서도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화장품 좋다는 거 이것저것 사서 바르시고, 이거에 하나 바르고 더 바르고 더 바르고 더 바르고, 심지어 이거는 고기능성 제품이래 라고 하면서 뭐 요만한 램프라에 막 30만 원, 50만 원, 외국 이제 뭐 유명한 유럽, 프랑스나 이런 데서 수입해 온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한 세트를 구매하면 정말 뭐 한 몇백만 원이 나오는 그런 화장품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미백, 주름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될까요? 될까요?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뭔가요? 저희가 원장님 한 1년에 걸쳐서 이제 집에서 쓰는 화장품들을 좀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만들면서 굉장히 놀랐던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에는 화장품의 진실? 이런 것들을 좀 말해보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기능성 화장품이다 라고 하면 뭐 인스타나 각종 이제 광고 매체에서 뭐 여드름에 도움이 됩니다. 뭐 주름, 뭐 모공이 개선되는 뭐 이런 기능성 하면서 이제 마치 어느 연구기관에서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듯한 뭔가 그런 광고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다 뻥입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붙일 수 있는 항목들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면 이게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함량까지도 사실 다 정해져 있거든요. 뭐 기능성 화장품이다라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연구기관에 뭔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들, 민감성 피부 테스트 정도 몇 가지 테스트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해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성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기능성 심사 보고라는 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연구기관에 거치지 않고 이런 성분이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라는 것들을 확인만 시킬 수 있다면 그 어떤 화장품이든 정해진 기능성 화장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다양한 종류들이 있긴 한데, 기능성 화장품은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피부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은 미백 기능성, 그다음에 주름 기능성, 여드름 기능성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제 화장품류로 속하는 거는 미백, 주름 정도고, 여드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안제에 대한 기능성이 있고, 실제로 여드름 화장품으로서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원장님, 어떤 성분들이 들어갔을 때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다,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다, 그 다음에 여드름 개선 세안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성분을 좀 얘기해 주실까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은 이제 대표적인 게 니아신아마이드 혹은 뭐 알부틴, 뭐 당나무 추출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그런 성분들이 특정한 함량이 들어가 있을 때 이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이제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주름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레티놀 계열의 그런 제품 혹은 아데노신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주름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다 해서 기능성 화장품의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드름 같은 경우는 화장품 제제로 되어 있는 그런 기능성은 없고, 세안제 중에서 살리실산을 포함한 그런 세안제, 클린저 같은 것들이 이제 여드름 개선의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분만 꽉꽉 채워가지고 바르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뭐 만들면서도 우리가 되게 놀랐던 사실들도 많이 있었는데, 나는 뭐 미백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뭐 주름에 대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니아신아마이드가 2%만 들어있으면 얘는 미백 기능성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물 98에다가 니아신아마이드를 2를 섞었다, 그렇게 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싼 화장품은 왜 비쌀까요?
비싼 화장품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화장품을 만들어봐서 아는데요 라는 말을 항상 하면서 비싼 화장품 절대 쓰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드려요. 저희가 원장님 생산을 대신해주는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회사를 방문했었잖아요. 항상 그들과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거기는 성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는 둘이서 우리는 이제 의사니까 이게 이 성분이 들어갔을 때 실제로 이 정도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으니 굉장히 고농도로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항상 했고 이제 거기에서는 그 성분은 그냥 일종의 마케팅적인 거고 저희한테 그 정도의 용량을 요구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대부분의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사실 병원용도 거의 비슷해요. 저희도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지만 이거 가지고 대단히 기능적으로 뭔가가 우수할 만큼 어떤 특정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은 저는 없다라고 단언하거든요. 화장품의 어떤 기본적인 그 성질을 이해하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발라가지고 흡수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비싼 성분을 이 화장품에다가 넣어준다 하더라도 얘는 피부 장벽이라는 데를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화장품을 정말 많이 만드는 회사들에서도 그런 성분에 대한 어떤 가치보다는 뭐 그거를 어떻게 마케팅으로 표현할 거냐에 더 중점을 그렇죠. 두고 있는 거고 그들과 얘기할 때도 항상 이제 거기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발림성이 어떤가, 바르고 나서 끈적끈적한가, 뭐 매트한가, 향은 어떤 향을 쓸 건가. 이제 화장품들 만들 때 이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마케팅적인 소구 포인트인 거죠. 피부에 어떤 유효하게 대단히 뭔가 뛰어난 기능을 줄 수 있는 화장품은 단언컨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시술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이렇게 드리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항상 말씀드려요. 그냥 화장품이다. 그러니까 이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비해서 사실 원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 때도 이제 좀 고생을 했고 어떤 자본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만든 거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바깥에서 팔았을 때 우리가 사실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좀 작잖아. 이걸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았을 때 살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막 저렴하게 하면 우리가 만든 원가를 어떻게 보면 받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잘못 만든 거네. 그래서 아무튼 화장품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하시는 거는 정말 비추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습니다. 비싼 모델, 비싼 용기 그리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줘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수료들 그런 것들 때문에 화장품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소비는 될 수 없다. 저도 그래서 이제 보통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아무거나 바르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화장품을 내가 선택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내가 얼만큼 자주 쓸 수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신경 써서 바를 수 있느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제품이든 상관없다. 대신에 오히려 사용하는 거를 하루에 뭐 수시로 발라줄 수 있는 정도를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듣다 보니까 원장님이 만든 홈케어용 스킨 부스터가 정말 궁금한데 이걸 인터넷으로 살 수 없는 건가요? 원래는 인터넷 판매 계획을 했는데 병원이 바빠서 별다른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팩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팩을 만들게 된 이유 자체가 하루 붙이고 자면 뭐 엄청 좋아진다 해서 뭐 1, 2만 원짜리 그런 거 사서 쓰시잖아요. 근데 그거 원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하거든요. 아주 저렴하지만 기능 좋은 걸로 그런 팩을 만들어서 우리 뭐 환자분들한테도 드리고 그게 나오면 아마 인터넷 판매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거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바빠서 못하고 있네요. 그럼 이 홈케어용 스킨 부스터는 오면은 살 수 있나요? 오면 살 수 있고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 시술하실 때 이제 스킨 부스터 실제로 병원에서 하는 스킨 부스터랑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건 이제 하나씩 드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통 많이들 하시죠. 저희가 생산을 1000개, 2000개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몇천 개, 몇만 개 단위로 하거든요. 새로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랑을 좀 했어. 근데 저는 사실 비오템 걸 써요. 저도 비오템 써요? 물론 저희 제품도 쓰는데 얘는 이제 에센스용으로 쓰는 거니까 근데 비오템을 쓰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썼습니다. 20살 때부터 썼던 거라 잘 맞고 그래서 그런 걸 씁니다. 원장님 비오템보다 더 싼 것도 많잖아요. 비오템 홍보하러 오셨어요? 그건 아닌데 아무튼 그냥 바르던 거 익숙한 거를 바르는 거지 이게 뭐 좋고 그래서 바르는 건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장품은 딱 그거예요. 내가 발랐을 때 나한테 잘 맞고 좋은 느낌 주는 거 그냥 그거 바르면 그걸로 끝이다. 근데 안 바르는 거는요? 안 바르면 안 되죠. 바르면 안 되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떠한 제품을 고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시로 바르는 게 중요한 거다. 오늘 아주 우리 화장품의 진실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펼쳐본 것 같네요. 할 얘기가 많다. 기억 남는 게 비오템밖에 없네. 자,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